안녕하십니까, 최택규 전문가입니다. 2020년 오늘도 혼조세로 마감되면서 이제 남은 거래일은 딱 이 거래일 남아있습니다. 2020년 시장도 그렇고 종목들도 그렇고 많은 역사를 써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거래대금만 해도 40조라는 어마어마한 거래대금이 발생하면서 또 이 또한 새로운 역사를 만들었는데, 거래소 지수도 오늘 어떤가요? 2834 장중에 고점 만들어 놓고 윗꼬리 달고 음봉 만들었는데, 차트 흐름으로 봤을 땐 굉장히 아름다운 흐름이 연출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일단 우리 시장 보기 전에 좀 해외 것도 좀 볼 것 같으면 먼저 EU죠. EU 같은 경우 이제 블랙시트가 타결이 됐습니다. 참 4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거치고 이제야 타결이 됐는데 이제 시작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원만하게 해결된 것처럼 보여지지만 향후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불협화음이 나타날 것입니다. 지금 시장은 워낙 악재보다 호재를 앞세우는 시장이다 보니까 이런 블랙시트로 인한 불거질 수 있는 문제들, 향후에는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어떨까요?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우리가 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추가적인 부양책에 대해서 서명을 했죠. 일정 부분 자기를 나타내고자 하는 그러한 부분을 한번 언론을 통해 내비친 다음에 결국은 사인을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이번에 사인을 안 하게 되면 또 공무원들 같은 경우들 또 일시적으로 또 집에 있어야 되는 그러한 문제, 아니면 또 실업급여를 받는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문제가 불거질 수 있었는데, 결국은 이번 서명으로 인해 가지고 대부분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향후 이제 추가적인 부양책,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다음 달에 있는 이제 조지아주 상원 선거가 굉장히 중요하죠. 48대 50 두 석 남았습니다. 만약 두 석을 다 민주당이 가져가게 되면 50대 50. 근데 의장이 부통령이 되면서, 부통령은 결국 민주당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어찌 보면 부양책 측면에 있어서는 긍정적이지만, 만에 하나하나 서로 공평하게 논아가지게 되면 상원은 공화당이 장악하면서 결국 바이든이 원하는 대로 부양책은 향후 이루어지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국 추가적인 부양책이 나오기 위해서는 이 코로나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백신이란 치료제 이러한 것들도 크게 효과가 없어,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질질질질 끌었을 때, 그때 부양책에 대한 것들이 설득력도 있고 강력하게 나올 수 있지만, 코로나가 치료제도 잘 되고 백신도 잘 되고 이러면은 지금 코로나가 엄청나게 확산되고 있고, 이 확산은 아마 다음 주, 다다음 주 추가적으로 더 늘어나게 되면 거기가 아마 정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지금 미국이라든가 유럽 지금 혹한기거든요. 그로 인해 가지고 이 코로나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다 연말 이 모임 같은 경우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결국 1월 달 중순까지 이 코로나의 확산세는 늘어날 것이고, 거기까지는 시장이 일정 부분 인정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확산되는 거에 대해서는 시장은 크게 충격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주식시장은 이 저금리하고 유동성에 대해서 못 건들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시장이 이 저금리 유동성 이것을 건드리는 시점은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거나 거의 모든 것이 깨끗해졌을 때는 어떤가요? 코로나도 없겠다, 이제 시장의 본질 가치만 보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거기서부터는 오히려 저금리라든가 이런 유동성 같은 건 빨아들이게 돼 있습니다. 왜? 이 경제라는 것은 일정 부분 계속해서, 그리고 하나 잘 보면 지금 유가라든가 많은 원자재들이 어떻게 돼요?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간다는 건 결국 같이 동반해 가서 물가도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럼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인플레이션 발생되고, 인플레이션이 발생되게 되면 결국엔 금리 인상 카드를 써가지고 이것을 뭔가 좀 억압하려고 하는 물가 상승을 제어하기 위해서라도 금리 인상이 단행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금리가 단행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동안 풀려있던 많은 자금들이 경색되게 돼 있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시장에 충격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반드시 옵니다. 다만 그 시점이 언제냐? 결국은 코로나가 모든 것이 잠잠해졌을 때, 그때부터 경제 본질 가치를 보면서 거기서부터 시장은 뭔가 위축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코로나가 계속적으로 확산되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걱정하지 말고 시장에 대해서 배팅하자, 이러한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코로나가 일정 부분 완화되게 되면 우리가 거기서부터 봐야 될 건 뭐냐? 결국은 제일 중요한 그 고용 상태입니다. 고용 상태. 과연 고용이 이루어질 것이냐? 근데 고용이 안 이루어지고 오히려 영구적인 실직자가 늘어나게 되면 이 또한 시장의 충격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우리가 명심하시면서 시장 대응하셔야 됩니다.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바로미터는 뭐다? 코로나의 확산세요. 얘가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면 시장은 그걸 믿고 계속해서 상승 쪽으로 가게 돼요. 유동성이 계속해서 집중되는 겁니다. 왜? 일단 코로나가 문제가 되면은 국가에서 경제에 대해 억압을 못 합니다. 일단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모든 것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떠받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그 주식 시장이든 모든 이 유동성들이 활개를 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우리가 포커싱 해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내년 시장 같은 경우 최근 미증시 보면 가장 두드러지게 특징이 뭐냐? 굉장히 시장을 주도했던 팡들이 어떻게 최근에는 고점에서 크게 못 움직여요. 어찌 보면 다우지수처럼 그냥 계속 횡보하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웰스파고가 아주 뭐랄까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했는데, 테슬라 내년에 위기 온다라고 합니다. 테슬라의 주가는 솔직히 지금 이 자리에서 3분의 1 까져도 누가 그거에 대해서 토를 다룰 사람 없습니다. 왜? 지나치게 고평가되어 있거든요. 아무리 전기차라지만 이 전기차가 시장에서 완전하게 대세를 이루기 위해서는 오히려 5년, 10년, 15년 더 있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빨리 선반영되어 있고 지금 시장이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아주 비상식적이다 보니까 돈이 몰리는 쪽으로 계속 몰리면서 주가를 그냥 비이성적으로 올려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종목들 흐름이 논할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올라가지? 그냥 돈이 질러서 올라가는 걸 거기다 대놓고 어떤 그 표현할 수가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올라가니까 거기다가 그냥 이것저것 짜맞춰 가지고 그냥 긍정적인 레포트 써가지고 그냥 올리는 거거든요. 이러한 상승은 어느 순간 되면 반드시 떨어지게 돼 있다라는 점, 그러한 측면에 있어서 웰스파고가 테슬라에 대해서 경고를 보내지 않았나,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요. 결국 우리 주식시장 처음도 코로나, 결국 코로나에 의해서 유동성은 겨울 같은 상관관계가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가 완전히 잠식되거나 코로나가 시장에서 좀 등한시될 때는 우리가 본질로 들어가서, 기업도 그렇고 경제 지표도 그렇고 왜 본질로 들어가서 과연 이들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 눈높이에 맞춰서 안 오게 되면 지금까지는 기대감으로 막 올라와 줬는데 그게 안 맞아지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부터는 또 하락하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시장에 대해서, 악재에 대해서 누가 얘기하나요? 절대 얘기 안 해요. 근데 시장이 하락하기 시작하게 되면 지금까지 호재로 생각했던 것들도 끄집으면서 그냥 색깔 확 바꿔가지고 악재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시장이고 종목이고 뚝뚝뚝뚝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시장, 특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2021년도에 대한 기대감이 클 텐데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2021년도는 우리 2020년도에 굉장히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들을 유심히 볼 필요는 있지만, 시장이 오히려 상대적으로 약하거나 횡보하거나 이럴 때는 그들은 소외받고 오히려 그동안에 소외됐던 가치주들, 그런 쪽으로 좀 우리가 종목을 접근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21년도는
2020년도와는 다른 또 색다른 모습의 시장이 연출될 수 있다라는 점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계속해서 시장은 뭐 제약바이오, 2차 전지, 5G, 뭐 신재생에너지 계속해서 얘기해. 그건 진짜 내가 봤을 때 이제 동네 꼬마들도 알 정도로 워낙 방송에서 떠들어대니까 근데 모두가 알고 있는 호재는 더 이상 호재도 아니고 그들이 지금 위치에 있는 주가 위치를 봤을 때 과연 여기서 그냥 더 레벨업 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좀 의문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시장이 크게 뭐 막 엄청나게 여기서 또 30% 40% 2021년도에 올라간다 라고는 저는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가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단기 조정이든 깊은 조정이든 조정이 필요해요. 그래야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염두했을 때 시장이 지지부진할 땐 오히려 소외받았던 가치주들에 대한 종목 찾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 좀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자, 일단 뭐 시장은 그냥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코로나가 확산세 나와주면 유동성이 안 죽는다. 유동성이 안 죽으면 결국 시장은 종목별로 가게 되어 있다. 그리고 지금 시장 보면 어떤가요? 하락 종목이 계속해서 많다라는 건 뭐예요? 결국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매매하는 데 있어서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즉 아무 종목이나 사가지고 올라가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집중해야 될 부분은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과연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인가를 먼저 체크해야 돼요. 괜히 장중에 올라가는 거 쫓아가지 말고 결국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2번은 맞아요. 근데 자꾸 이렇게 돌리다 보면 하루에 한 번도 안 맞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야. 10월달, 11월달, 12월달 결국 내가 물려있던 종목들을 갖고 있었다면 충분히 다 수익 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리저리 옮기면서 종목 바꾸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이것도 저것도 죽도 밥도 안 되는 그러한 상황이 연출된 분 많을 거예요. 아유, 내가 그때 그 종목 그냥 갖고 있었어도 수익인데 괜히 이거 바꿔가지고 이것도 저것도 안 된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계속 이야기한 게 뭐죠? 본질 가치, 아니 보유 종목에 집중하자. 이게 조금 더 유효할 것 같아요. 유효할 것 같아. 그렇게 보시고 일단 차트 보면서 우리 거래소하고 코스닥 현재 위치 한번 보고 종목 흐름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래소 한번 보면요. 자, 우리 거래소 잘 보면은 어때요? 쭉쭉쭉쭉 올라갔다가 여기서 어디로 갈까 많이 고민한 모습 나타내줬죠. 우리 장대 음봉 딱 나오고 추가적 하락 나오는데 20선 지켜준 다음에 양봉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추가적으로 강한 상승 나오고 오늘 어때요? 갭 떠놓고 신고점 만들고 음봉 그러면 며칠간 조정 나오면서 20일 이평선까지 내려온다 해도 전혀 추세상 문제가 없어요. 결국 이렇게 조정이 나올 때는 어떻게 돼요? 삼성전자도 일정 부분 이제는 조금 8만이라는 가격대를 형성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은 결국 얘가 어때요? 다시 신고점 만들 수 있는 힘이 형성되게 되면 삼성전자도 또 가겠지만 만약에 여기서 만들어 놓고 크게 빌빌빌빌 되면 삼성전자도 이 자리에서 당분간은 못 올라간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우리 코스닥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코스닥 보면은 자, 우리 코스닥은 어떤가요? 결국 오늘까지 10억 대주주 요건에 대한 그러한 문제들이 결국 코스닥을 장중에 많은 변동성을 야기시켰던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20일 이평선을 정확하게 지켜주고 있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내일부터는 일정 부분 거래소보다는 코스닥이 보다 더 탄력적인 모습 연출될 가능성이 높고요. 가장 큰 이유는 일단 일정 부분 팔았어. 근데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좋은 종목들은 내일 다시 매수가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결국 코스닥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신고가를 향해서 갈 가능성은 높다라고 좀 보여줘요. 그래서 따라서 내일부터는 오히려 거래소보다는 코스닥 쪽 움직임에 우리가 조금 집중할 필요는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한번 종목을 한번 보면 오늘 또 우리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할 수 없겠죠. 삼성전자를 먼저 한번 보면요. 오늘 8만 원을 결국 터치하고 100원까지 한 호가 더 올려놓고 지금 만들어줬죠. 어찌 보면은 거래소 차트하고 거의 똑같아요. 그죠? 오늘 갭 떠놓고 신고가 만들고 윗꼬리 달고 음봉 때렸기 때문에 우리 삼성전자는 결국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내일부터는 이 오늘의 그 종가를 훼손하게 되면은 밑으로 좀 더 내려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마지막 마지노선은 결국 오늘의 시가, 오늘의 저가를 지지해 주면은 아마 횡보 쪽으로 가면서 향후를 모색하는 거죠. 향후를 모색한다는 건 거래소가 다시 오늘의 고점을 돌파하는 모양새가 나오면 삼성전자도 여기서 좀 지지고 볶고하겠지만 다시 8만 100원을 돌파하는 모양새가 나온다. 결국 삼성전자의 돌파는 시장의 역량의 가장 큰 방향타이기 때문에 결국 거래소하고 삼성전자는 같이 보고, 내가 보고 있는 시장은 거래소는 내일부터는 조금은 횡보 내지는 가격 조정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럼 거기에 따라서 삼성전자도 일정 부분 하락 가능성은 있다. 우리가 좀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시장의 바로미터를 저는 삼성전자하고 셀트리온을 자주 언급해 드렸는데 우리 셀트리온은 어떤가요? 깨고 내려갔습니다. 이거는 좀 위험하다는 거죠. 결국 이 21 이평선을 지켜줬어야 되는데 어제부터 어때요? 문제를 야기했고 특히 오늘은 올라갔다 내려가면서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건 내일부터 일정 부분 상승이 나와도 그거는 거짓 상승이 되면서 추가적으로 더 떨어질 가능성은 있고요. 일단 이 셀트리온 같은 건 이 60일 이평선까지는 좀 열어놓고 여기서는 다시 한번 반등 나오겠지만 여기서 지지고 복구할 겁니다. 결국 여기서 지지고 복구한다라는 건 향후 시장이 깨지면 여기 떨어져 내려가는 것이고 시장이 안 깨지면 여기서 또 움직임 보여주면서 상승 쪽으로 방향 잡고 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삼성전자, 셀트리온 이런 애들은 좀 시장하고 영향이 많으니까 그러한 부분에 우리가 초점 맞춰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제가 2주 전이었나요? 그 삼성전자 이야기하면서 관련된 종목군들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거기서 제가 휴대폰 부품주를 좀 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추천해 드렸는데 이들 종목 하나씩 보면서 결국은 이런 식으로 해서 주가가 움직이는구나라는 것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우리 아모텍 같은 경우 보면은 제가 아마 이날 아이고. 자, 월요일이었으니까 이날이었을 거예요. 이날 말씀드리고 엄청나게 올라갔죠.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그럼 이 아모텍 같은 경우는 휴대폰 부품에서 다양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데 플러스 알파가 뭐가 있다랬죠? 얘는 MLCC가 장착되면서 뭐랄까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전보다 더 확대될 수 있다라는 거죠. 휴대폰 부품만 봤을 때는 그냥 항상 그 자리인데 거기다 MLCC까지 곁들여 버리면서 얘가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결국 이러한 모습은 어때요? 다시 한번 이 고가를 치고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모텍 같은 경우 보시면은 제가 말씀드리고 거의 20% 올라갔으니까 잘 갔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우리 대덕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대덕전자도 잘 보면요. 오늘 장중에 급등했죠. 13,000원까지 가고 음봉 때렸습니다. 그러면 이런 애들은 패턴이 정해져 있어요. 이 대덕전자 이 종목은 완전 저평가 단계인데 워낙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은 한 번에 못 가요. 그러면 이러한 패턴이 여기서 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순진하게 너무 빡빡빡 쫓아가지 말고 오히려 이러한 패턴 나오는지를 보면서 내려오게 되면은 이런 애들은 아마 10하고 20 이 사이에서 한 번 사고 그 다음에 60일 이평선 여기서 두 번 정도 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시간을 두고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도 뭐 제가 말씀드리고 거의 오늘 장중에 23%까지 올라갔으니까 또 너무 욕심내신 분들은 일정 부분 뭐랄까 수익이 줄어들었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주식은 항상 분할 매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통해서 알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파트론까지 이야기했는데 파트론도 오늘 장중에 급등하면서
양봉 3개 때렸죠. 양봉 3개 때리면서 거래가 이렇게 싫었다라는 건 뭐예요? 얘는 아직도 조금 더 갈 수 있다라는 힘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이 정도 흐름이라면 아마 한번 12,000원까지 아니면 11,800원까지 한번 열어놓고 보시고 거기 되면 어떻게 돼요? 얘도 이제 이격이 이제 쭉 벌어지게 돼 있어요. 일단 거래가 팍 싫어졌기 때문에 얘는 한두 차례의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그래서 일단 아모텍도 조금 남아 있고 그다음에 대덕전자는 당분간 좀 조정 쪽으로 보시고 이 파트론은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이 파트론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카메라 모듈인데 카메라 모듈 요즘 휴대폰은 다 4개, 5개씩 카메라가 달려 있죠. 근데 거기에다 플러스 자율주행까지 엮여버리면 자율주행은 뭔가요? 눈이 결국 모든 것을 뭐랄까 방어하고 하면서 운전하는 거기 때문에 카메라가 차에 엄청나게 많이 붙어 있겠죠. 물론 안테나, 레이더도 있겠지만 결국 그러한 것들을 융합했을 때 결국 이 카메라 모듈 관련돼서는 뭐 자율주행, 휴대폰 여러 쪽으로 쓸 수 있고 결국 그러면 이 파트론도 엄청나게 저평가되어 있고 결국 이 주가 흐름 보면 어때요? 아주 지지고 볶고 아주 신경질 날 정도로 안 움직였다라는 건 얘가 추가적으로 더 갈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끝으로 이제 우리 LG전자까지 한번 보면 LG전자도 아이고 12년 만에 상한가. 나도 LG전자가 상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못 찾겠어. 그랬더니 12년 만이라 그러더라고요. 어제 갭 떠놓고 음봉 때리고 오늘 다시 한번 신고가 만들었는데 보면 어때요? 자꾸 저점 높여가고 있죠. 그러면 이런 종목은 결국 제가 봤을 때는 이날 이 저점을 손절이나 익절 잡고 일단 트레이딩이에요. 이제 이런 종목은 어떤 보유 이런 게 아니야. 장중에 보면서 트레이딩을 통해 가지고 이제 짧게 치고 나와야지. 이거 어느 순간 되면 또 죽게 돼 있어요. LG전자는 꼭 10만 원만 넘어가면 또 다시 7만 원, 6만 원 그러한 성향이 있는데 향후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튼 LG전자도 지금은 선수들 영역으로 들어섰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2020년 이 거래일 남았는데 내일부터는 아마 종목별 장세가 조금 더 이어질 것 같고요. 결국 시장이 유동성으로 가다 보니까 상승 종목, 하락 종목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쩔 수 없어요. 하락 종목이 더 많은 흐름이 연출된다라는 것. 결국 그러한 과정 속에서는 종목별로 그냥 마구잡이로 사지 마시고 좀 더 디테일하게 시장 보고 종목 보고 갈 수 있는 종목 찾는 그러한 노력을 하자 좀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간 2020년 고생들 많으셨는데 2021년도에는 더욱더 대박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